아니 많죠. 블로그가 투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블로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지금은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익화는 대부분 다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마케팅과 연결된 건 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자유진님 블로그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저 진짜 궁금한 게 블로그로 네. 어떤 좀 수익을 만들 수가 있는지 수익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래요? 직장인들도 보면은 이제 뭐 블로그를 통해서 이제 투잡을 몰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 많죠. 블로그가 투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화가 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 버시는 분들은 뭐 깜짝 놀라실 거고요. 좀 블로그가 사실 좀 일기장? 내가 일기를 쓰는데 이걸 뭐 좀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블로그를 쓴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의 그냥 기록장으로 쓰게 되면 네. 그렇게 될 수는 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 동기부여를 한다던가 네.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가 생기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수익화는 대부분 다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가장 저렴하게 수익이 조금 낮은 거 좀 수익이 낮은 거? 낮은 치킨값 정도? 그렇죠. 치킨값 정도 우유값? 하는 게 이제 내가 블로그를 어느 정도 쓰게 네. 되면은 광고를 붙일 수가 있어요. 블로그에 광고가 붙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청을 해서 되게 되면 이제 네. 자동적으로 광고가 붙어요. 네. 나의 블로그에 맞는 광고. 블로그 광고를 누군가 클릭을 해주면 저한테 돈이 들어와요. 좀 단가가 큰 키워드 같은 경우는 또 많이 들어오니까 그걸로도 이제 뭐 몇만 원씩 버시는 분들 물건도 팔 수 있어요. 블로그로 물건. 네, 그러면 공고. 뭐 이렇게 사업자 이런 거 내야 되는 거 그거는 이제 아니에요? 내면 되고 네. 뭐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려고 하면 조금 번거롭잖아요. 네. 조금. 근데 내 블로그에는 그냥 글하고 사진 쓰고 이거 좋습니다 하면 또 이제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간에 뭐 내가 그냥 이때 팔고 싶어 그러면 그때 뭐 3일, 5일 이렇게 정해놓고 팔 수가 있잖아요. 블로그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하면 누가 알것 같고. 내 동료가 내 글 다 볼 것 같고 그 우리 정도로 시어머니가 그거 아실 것 유명하시면은 같고 뭐 그러거든요. 여한이 없죠. 처음 하면은 방문자 수가 막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 네, 한 자릿수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0일 조회수 0 막 이런 네. 거예요? 열심히 글 썼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하시는 건 네. 쓸데없는 고민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마케팅이 정말 중요해요. 맞아요. 오프라인 상점을 찾을 때 지금은 온라인에서 찾잖아요. 네. 온라인에서 마케팅이 안 되면은 이제 어려운데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글도 쓰고 키워드도 생각해야 되니까 키워드도 잡을 수 있고 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써야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또 쓰겠다 보면 이게 마케팅 스킬이 올라가요. 그래서 블로그를 쓰면 마케팅의 기본을 이해하실 수가 있고 또 체험단 같은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제 제공을 받은 다음에 네. 그거를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해주면서 네. 그거를 이제 무료로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블로그를 그냥 시작하기만 하면 체험단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 내가 방문자 수가 뭐 최소 뭐 500 정도? 한 달에 500명. 하루에 500명 정도? 하루에 500명이요? 네. 그러니까 딱 정해진 건 없지만 그래도 네. 아예 이제 사람이 없는 블로그에 써봤자 효과가 없잖아요. 최소 300명에서 이제 500명 정도 되면은 그런데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체험단. 그러면 거기서 보고 괜찮으면 이제 되고요. 네. 이제 처음 당첨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뭐 처음 당첨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내가 뭐 맛집을 하고 싶다 하면 내 돈 주고 가서 그런 맛집 포스팅을 체험단 한다고 생각하고 쓰시면은 그걸 보고서 이런 네. 식으로 쓰겠구나 하고선 또 이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단 블로그를 보고 좀 벤치마킹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거 그래도 좀 많이 하세요? 오프라인에서 할 수 있는 네. 것들 특이한 거는 뭐 마사지 좋아하시는 분들 마사지 체험 많이 하시고요. 먹는 거야 기본적으로 먹고 뭐 커피숍도 가고 뭐 타로점 같은 거 아니면 사주도 볼 수 있고. 타로점도 체험단으로 돼요? 그럼요. 타로점을 체험단으로 해주면 이걸 리뷰를 써줘야 되니까 안 좋은 잘- 얘기 나오면은 잘 안 써줄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타로나 이런 건 괜찮지만 네. 이제 맛집이나 뭐 네. 펜션 이런 데 갔는데 너무 안 좋은 데 가서 좀 좋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맞아요. 좋게 쓰라는 강요는 안 해요. 객관적으로 써주는데 그래도 근데 뭐 욕을 솔직하게 너무 써주셔야 욕을 쓸 수는 하더라고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체험단을 하기 전에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은 조사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좋아요. 펜션 여기로 네. 체험단으로 가고 싶을 때
기본적으로 조금 그래도 갈만한 정도인지 네. 하고 가야지. 갔는데 너무 다르면 갔는데 막 민박이야. 막 이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죠? 조금은 조사를 하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블로거지 뭐 이런 식으로 막 조금 안 좋게 네. 있었는데 약간 지금은 이렇게 밑에 체험단 제공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나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좋다고 생각해야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펜션을 가는데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직접 가기 전까지는 뭐 구조라던가 그냥 보여주는 그 업체에서 보여주는 것만 하는데 그러네요. 다양하게 후기를 썼으니까 내가 거기서 보고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우리의 시간을 되게 절약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체험단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원고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원고요? 어느 정도 제 작가도 아닌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여행 블로거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한 편 써주는데 네. 뭐 몇만 원, 뭐 몇십만 원씩 받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오. 여행을 갈 때 먼저 이제 요청을 하는 거야. 내가 요거 기획해가지고 네. 이제 써주겠다. 그러면은 블로그에도 쓸 수도 있고 매거진 네. 같은 데도 올라갈 수도 있죠. 너무 좋다. 내가 여행 가는데 돈 받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마케팅과 연결된 건 다 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새 많은 분들이 뭐 지금 책 내는 거 네. 많이 좀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책을 근데 쓰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의뢰가 와요. 출판사에서. 글을 계속 썼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 그것도 연락이 어떻게 보면 오죠. 약간 레퍼런스 같은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체험단 그쵸. 글처럼. 아. 그리고 출판사가 되게 많이 어렵죠. 왜냐면 뭐 볼 게 너무 많잖아요. 유튜브만 맞아요. 해도. 책 읽을 네. 시간이 없죠, 사실. 그쵸. 출판사가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그거를 같이 좀 팔아줄 수 있는 저자를 원해요. 내가 뭐 블로그가 어느 정도 이웃이 2, 3천 네. 명 있다 이러면 훨씬 더 플러스 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출판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 글이 너무 좋아서 썼는데 이 사람 책을 마케팅해야 되면은 또 한 번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이미 마케팅이 되어 있는 분이면 그쵸. 출판사도 편한 거네요. 내가 만약에 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좀 블로그를 어느 정도 좀 키워서 그거 자기 블로그도 이제 보여드리고 네. 목차라던가 조금 샘플 원고 써서 많은 출판사를 네. 이제 보내면 그런 식으로도 책을 쓰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좀 수익화할 수 있게끔 키우려면 좀 어떤 방법을 좀 쓰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네. 수익화하기에 좀 좋은 블로그 키우는 방법?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항상 있을 것 같아요. 강조하는 게 함께하라는 거거든요. 함께 알아요? 네, 제가 1일 1포스팅 하루에 글을 하나 쓰는 거예요. 불가능할 것 같죠, 저도. 그래서 네. 왜냐면 매일 일기 쓰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사실. 이거는 너무 무리 아니에요? 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여러 명이서 모여가지고 이제 돈을 걸고 돈을요? 5만 원을 약간 걸고. 내기 같은 거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에 30일 동안 한 네. 번이라도 빠지면 이제 돈이 이제 몰수되는. 근데 내 돈 내고 내 글 쓰는 거네요, 처음에는? 근데 만약에 제가 그걸 혼자 했으면 네. 아마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네. 블로그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몇 명이서 해가지고 같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고 서로 소통이 되는데 내가 계속 주구장창 네. 글을 쓰는데 아무도 안 와요. 그러면 그거를 견디기가 되게 좀 재미도 없고. 어떤 분들은 되게 이웃도 엄청 많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조회수는 되게 많은데 이웃이 많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저도 이제 네이버 메인에 이제 올라서 하루에 막 2만 명 이상씩 들어왔어요. 네. 그분들이 이웃 추가하시는 분들 몇백 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분들은 이제 네. 뭐 네이버 거기서 기사같이랑 해가지고 이제 딱 왔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나가는 거죠. 단골 손님과 네. 그냥 뜨내기 손님이 네. 다르듯이 이제 한 번 오고 마는 거예요. 네. 내가 만약 브랜딩을 하고자 한다면 그런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그냥 허수에 집착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회수에 맞게 자꾸 쓰다 보면 네. 좀 스트레스 받을 수가 있어요. 조회수가 자꾸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러면 네. 좀 이슈성 있는 글을 써야 되기도 네. 하고 내가 쓰기 싫은 글도 좀 써야 되기도 하고 근데 좀 탄탄하게 그냥 네. 이웃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 않아도 내가 좀 장기적으로 갈 수가 있죠. 브랜딩은 좀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브랜딩 하는 그런 쪽으로 조회수보다는 조회수나 뭐 키워드 네. 이런 거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할 거는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웃이 2달 만에 4,000명이 늘었어요. 초기에 할 때. 제가 할 때만 해도 정말 글을 잘 쓰고 네. 뭐 그래야지 뭐 1년에 뭐 몇천 명 늘면 많이 는다고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느니까. 이웃도 그냥 막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1,000명인데 그 1,000명이
나의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이웃이어야 되거든요. 그냥 나는 이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저는 제 글에 부동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을 굳이 내 이웃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의 글을 소비할 수 있는 이웃으로 만드는 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방법을 이제 알고 있고. 일일보 얘기하셨잖아요. 매일 글을 써야 되는데 도대체 뭘로 글을 써요? 대부분, 어떤 주제로? 네. 대부분의 이제 블로그 처음 하시는 분들 항상 물어보는 어떤 주제로 써야 돼요?